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뒤끝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짝퉁 패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짝퉁 패션 메인 진행자 DJ 강홍민입니다. 요즘 20세 이하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예전 같으면 축구 열기로 나라가 난리 났을 텐데 국내에서 개최되는데도 별다른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요. 요즘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사람들이 축구에 관심이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도 그러하신지 궁금합니다. 녹음 날짜 기준으로는요. 대한민국이 예선 2승으로 16강 진출을 이미 확정한 상태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경기를 모두 챙겨봤습니다. 미래 국가대표 선수가 될 U20팀의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창의적인 플레이도 돋보이고 경기 자체가 재밌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직 못 보신 분들이라면 대한민국 경기는 꼭 챙겨보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멤버들 다 나왔을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키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오미오입니다. 안녕하세요. 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타키님. 네, 안녕하세요. 인상 좀 피시고요. 네,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이번 주 좀 바쁘셨나 보네요. 뭐 이것저것 하다가 저도 좀 늦게 들어와서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고요. 네.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네. 살고 왔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신 것 같고 우리 미오미오님은 네. 오늘 굉장히 또 붉은색 네. 티셔츠를 한동안 강력하게. 왜요? 밑에는 뭔데? 이제 안 입었어? 치마가 너무 짧아가지고. 아 그래요? 치마예요? 네, 예쁘네요. 네. 타키님이 지금 놀라셨어요? 네, 참아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아이 볼품없이 이렇게 뭐 올리고 있어요. 치마 올리지 마요. 예, 빨간 티셔츠를 산지 꽤 오래됐는데요. 네, 이게 새거 선거 같아요. 기간 때 못 입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계속 미루고 있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 한 2주 후부터 이제 드디어. 아, 그랬었구나. 좀 입네요. 네. 그래서 티셔츠가 굉장히 새 것처럼 네. 목도 늘어나지 않고 네. 홍준표를 찍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 그런 이게- 건가요? 에? 아니 여기 레드에 하트까지 있으니까 하트까지 또 사람들이 두 개야. 오해할까봐. 아, 네. 그럴까봐. 예, 이거 색을 뭐 물들일 수도 없고. 반팔인가요? 네. 긴팔인가요? 반팔이에요. 예,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하지 마요. 어이, 씨발 놀래라. 왜 이런 거 벗는 좋아하는 줄 거 아니었어요? 아니. 아, 좋아하는 줄 알았지. 와이프 있거든요. 없는 줄 알았네. 우리 로리님은요. 네. 네? 다이어트가 지금 성공적으로 계속 아니요.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누가 뭐 그럽니까? 소감 한 말씀. 오늘따라 볼이 좀 힘들어요. 통통한데? 아 힘들어, 그런 얘기 힘들어. 하지 마요. 아니, 아름다워서. 힘들어. 오늘 또 안 먹어 또. 이게 식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렵더라고요. 저 일하면서 밥도 그러니까. 제대로 못 먹고 다니면 밥 사 먹으려고 일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보통 안 근데 되더라고요. 여성분들은 365일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이어트를 뭐 미오미오님도 그러실 거고 로리님도 지금 하고 계신데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 안 일단 먹는다. 아니 그건 너무 과학화니까 실제로 해본 다이어트 중에서 뭐 가장 도움이 됐다. 실현당한다. 너는 잠깐 쉬고 있어. 너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최근 실현을 안 당했었나? 최근에 가슴 아픈 일이 없다 보니 아. 살이 잘 안 빠지네요. 그래서 일부러 애들을 만나는 사람들도 네. 있어요. 아니, 피부에 생기가 돌아가. 그러니까 상처를 좀 받아줘야 사람이 윤기가 식욕도 좀 자르르. 떨어지고 먹을 때 슬퍼서 좀 조절이 되는데 조절이 안 돼. 아, 맞아, 빨리 맞아. 연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로리님은 미오미오님은 워낙 그 날씬하셔가지고 다이어트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뭐 예전에는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 저는 PT, 아 PT를 끊었다. PT를 하는데 네. 뭐 돈 내면서 거의 극기 훈련하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더라고요. 한 만큼 돌아오고 그리고 또 밥 먹을 때도 그게 생각나요. 내가 이거 먹어서 그 고생해서 뺐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맞아. PT 한 번쯤은 좀 추천할 만한
네. 근데 PT가 한 번 받을 때 6만 원에서 10만 원 뭐 요 정도 하지 않나요? 맞아요. 네, 더 회당으로. 고급에는 더 네. 비싸요. 10몇만 원 또 올라가는. 맞아요. 그거 어떻게 해? 네. 그거 한 2시간 받는 거 아닌가요, 그거? 한 시간. 50분에 6만 원에 10만 원을 PT로. 네, 와, 그걸 하고 먹지 말아야지. 그 1시간 후는 또 유산소를 딱 마무리 맞아요. 하면 꽃이죠. 야, 하루 인건비를 PT 한 번 받는데 쓴단 말이에요? 아니 저도 운동할 때 네. PT 받는 여성분들이 꽤 많잖아요. 네. 근데 옆에서 보면 저렇게 혼나면서도 웃으면서 해요. 음. 대단하더라고요. 외로우신 빠지니까.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외로운 사람이요? 네. 왜요? 로리처럼 이렇게 남자친구 없는 사람들. 아, 트레이너와의 그런 거? 네네네. 아. 뭐 터치도 하고 뭐 이러니까. 뭐야? 수영 다니는 아줌마 같은 소리가 앉아있네. 아니 그런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합니다. 우리 타케님은 네. 평생 살면서 다이어트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은 한 번도 없는데요. 저는 군대 있을 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물어봤어. 네, 되게 비꼬는 것처럼 들었는데 제가 다이어트 왜 안 하시냐는 듯이. 제가 저기 24살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갈 때만 해도 허리가 28인치였거든요. 28. 네, 지금 그래서 그 당시는 일반적인 수건 사이즈로 허리를 두르고 샤워를 하러 복도로 나갔었던 예전에 그 차인표 씨가 많이 했었던. 예, 그렇게 그런 태도로 갔었던 때도 있었어요. 음. 네, 물론 지금 뭐 많이 늘었지만 저도 이제 그런 때가 있었던 추억을 가지고 있죠. 근데 뭐 다이어트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혹시 형수님이 좀 다이어트 좀 해? 뭐 이렇게 권유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희 집사람이 그 다이어트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강요할 입장은 아니신 것 같고요. 예, 그냥 서로 더불어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고요. 여러분들도 네. 저희가 오프닝 때 뭐 축구 얘기도 하고 우리 지금 새로운 대통령 이야기도 했는데 맞아요. 저희 뭐 대선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저희 짝퉁 패션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저희 또 1위를 하게 해준 1등 공신일 그렇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문재인이야. 요즘 그 문 대통령의 행보 어떻게 좀 보세요? 제가 저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의 워딩을 듣다 왔어요. 뭐냐면 언제까지 사이다를 먹게 할 거야? 이러고 이제 댓글을 맞아요, 남의 맞아요. 어플리케이션에 남기신 분, 아. 예, 그렇게 남기셨더라고요. 뭐 똑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문군도 생각나고, 문군 잘 있겠죠. 뭐. 보고 싶다. 우리 미호미호님은 저도 그 행보 하나하나가 국민을 생각하는 이렇게 좀 정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따뜻하고 와닿고 또 최근에 또 그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 가서 이렇게 연설도 들어오면 울었어요, 저. 뭉클한 그런 연설 자체도 감동이었어요.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이 추모식에 참석하는 게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네. 다시 훌륭한 대통령으로 돌아와서 그렇죠. 이 자리에 서겠다라고 또 선언을 하셨잖아요. 네. 분명히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또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네.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건데 참 그 당연함이 그 정상이 비정상인 기간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네, 앞으로 좀 뭐 응원도 하면서 뭐 주시도 하면서 뭐 이런 제 주변에는 오바마가 이제 부럽지 않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맞아요. 오늘 또 들어오는데 저기 그 두 가지 뉴스를 접했어요. 김무성 씨 가방을 노력 패스? 안 보고 패스를 하는 장면이 너무 저기 뉴스였고 또 하나는 문 대통령께서 앞으로 원탁 테이블에는 계급 순으로 앉지 마시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앉아라. 성적순이네. 아니 뭐 편하게 앉아라. 좋은 자리에 앉아라 자기가. 내 옆에 앉고 싶으면 빨리 오든가.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반전의 뉴스를. 네. 아니 근데 김무성 씨 그 캐리어 그 영상 네. 뭐 다들 보셨잖아요. 저도 봤는데 보면서 계속 돌려보게 되더라고요. 되게 중독성 중독성 있어. 있어. 네. 맞아. 근데 김무성 씨가 한 얘기 들었어요 혹시? 어떤 얘기요? 아니 그 이제 공항 나오는데 네. 앞에 이제 수행원이 보여서 그냥 캐리어를 밀었는데 와 그게 이상하더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렇죠. 그 자체가 이상한 모습인지를 본인은 전혀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조차 못하고 네. 있고. 보자마자 뭐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뭐 한편으로 보면 뭐 이렇게 뭐 비호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워낙 또 친하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습관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물론 그 행동에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너무 또 마녀사냥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패러디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아. 네, 유병재 씨부터 해가지고 지금 개그맨들 난리 났습니다. 네, 난리 났어요. 물 만났어요. G마켓은 바로 그 캐리어를 올렸어요. 와, 지마켓 빠르네. 그 캐리어가 떴다고 네, 들었어요. 11만 3천 원이었나? 바로 떠가지고 대박 재밌게 나겠네. 키워드 잡아가지고 뭐라고 잡았을까? 뭐 되게 노루 캐리어? 노루 캐리어인데 되게 재밌었어요. 까먹었는데 뭐 바퀴 자율주행 아니라고. 자율파킹도 아니고. 사람들이 자율주행인 줄 알 수 있으니까 아, 친절하네요. 저희 뭐 다음 주 업로드 때까지 김무성 캐리어 이슈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근황 토크를 마치기 전에요. 요즘 대한빙상연맹과 필라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미호미호님, 네.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사건을 요약하자면 네. 휠라는 지난 이제 2012년부터 5년 동안 대한빙상연맹을 후원을 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 3월 계약 연장을 논의하고 있는 즈음에 빙상연맹 측에서 선수들의 불만을 이유로 재계약 불가를 휠라에 통보를 했고요. 다른 외국계 브랜드를 선수복으로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휠라는 이에 불복해서 법원에 공모 절차 진행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네. 휠라가 제시한 근거는 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대한체육회 회원사로서 빙상연맹의 후원사 공모 절차 중 지켜져야 할 공공성과 공정성을 위반했다. 두 번째는 합리적 근거 없는 후원사 자격을 제한했다. 세 번째는 촉박한 제안서 제출 기한과 부당한 조건 부과로 인한 입찰 기회를 박탈했다 등의 세 가지를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 필라가 그 계약 연장 기간에 이런 사건이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그 실질적인 문제는 뭔가요? 문제는 이런 불분명한 이유로 재계약을 중단을 하고요. 새로운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공공성과 공정성 등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휠라 쪽의 주장이에요. 네. 네. 뭐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나온 건 없지만 저희 짝퉁 패션이 이 사건에 관해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저희가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만하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기다리고 그러네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댓글 한번 볼까요? 네. 수인 화인 루나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어렵네. 수인 화인 루나님. 생생한 패션 스토리, 현장감 있는 소식 흥미진진하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알려지는 남의 패션 이야기가 아닌 알려지지 않은 우리 패션 이야기가 더욱 재미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할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뒤이어서 미니연주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짝퉁 패션 듣고 항상 공부하고 있는 짝패 팬입니다. 네 분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유쾌하신 것 같아서 실제로 꼭 한번 뵙고 싶어요. 근데 유유는 뭡니까? 나중에는 청취자 초대해서 대화하는 자리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고 영양 가득한 주제들로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청취자들을 모셔가지고 방청객으로 음. 이렇게 좀 오픈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한번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회식 있나요? 회식은 뭐 제작자님은 예, 예. 한번 여쭤보세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댓글은요. 네, 다음은 그 댓글이라기보다는 저희 자몽미디어센터에서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그 최근에 이광기님 그리고 현진영님 함께 했던 방송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오, 네.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셀럽이 나와야 되나요? 아. 올려주셨어. 그래서 팟캐스트에서 떠오르는 짝퉁 패션 최근 이광기님과 현진영님께서 출연해주신 제15회 방송 녹음이 자몽미디어센터 노년점에서 진행되었는데요. 너무나 유쾌했던 녹음 현장 함께 뭐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사진과 함께. 그래서 저희 그 주소까지 에피소드를 들어보실 수 있게 주소까지 올려주셨네요. 이게 뭐야? 우리 홍보야, 자몽 홍보야. 둘 다. 반반인데. 아, 좋아요. 그래도 저희 짝퉁 패션을 좀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팟빵에 5월에 들을 만한 팟캐스트로 또 짝퉁 패션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네. 어? 여기 아, 또 예. 메인에 떠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뭐 광고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컨텐츠로 승부해야죠. 그렇죠. 그러네요. 깔끔하게. 네, 빵빵하네. 알겠습니다. 댓글은 여기까지고요. 댓글 좀 많이 달려주세요. 달려달라고요? 아, 달아주세요. 달려. 네. 지난주에 뭐 방금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 배우 이강기 씨 아트테이너라고 하죠. IT에서 사진 한 장을 보내셨어요. IT 후원 아이들이 필라 티셔츠와 신발을 신은 사진인데 이 사진도 저희 그 팟빵 게시판 그리고 인스타그램, 페북 업로드가 돼 있죠. 이광기 씨 인스타그램에는 되게 여러 가지 지금 컷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영상 예. 사진. 네. 그 보면 되게 감동적이고요. 정말 아이들의 그 표정들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이뻐요. 네, 보기 아니 좋더라고요. 되게 감사한 게 그 지금 이광기 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제작자께서 필라를 그 선물을 좀 해드렸는데 네. 그 필라 선물을 가지고 자기 이제 페이스북이나 그 우리한테 보내주는 그 정성이 너무 네네. 고맙더라고요. 네. 아, 또 애들이 네. 너무 활짝 웃고 있는 사진 보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 근데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네. 그 짝퉁 패션 페이스북에 네네. 이강기 씨가 IT에 간 사진이 올라와 네. 있다고 합니다. 전 알고 있었는데 몰랐나요? 네. 저희가 이제 올린다고 업로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역시. 제작자가 지랄지랄하네요. 주먹을 쥐고 막 저렇게 자신감 있는 표정 또 저 오랜만에 이미 봤어요. 한 대 맞았어요. 네. 올라와 있으니까요. 이강기 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 주도 루프탑 키친 PPL을 하는 거죠. 야. 지난주 우리 갔다 왔잖아요. 너무 네. 좋았어요. 아, 개인적으로. 좋으셨어요? 분위기 너무 네. 좋고 특히 음식이 진짜 정말 어떻게 너무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그 셰프님이. 주인장의 그러니까, 외모. 이분 미혼인데요. 괜찮더라고요, 그분. 아 그래요? 네. 훌륭해요. 아쉽다. 내가 결혼 안 팔뚝의 했었으면. 핏줄이 네. 어우. 목젖 봤어요? 아니 근데 아니 무슨 남자분들이 남자의 팔뚝의 핏줄이랑 목젖을 봐요. 왜 그래 자기 것처럼? 아 진짜 막 파스타에 피자에 뭐 샐러드에 꼬냑까지 정말 말 그대로 꼬냑이랑 또 맥주랑 해가지고 아, 너무 잘 어울렸어요. 실컷 또 드셨죠. 특별히 저희들 참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네. 감사했던 자리였어요. 네. 근데 지금 이 5월에 살랑살랑 바람 부는 뭐 6월도 괜찮죠. 네. 이제 곧 6월이니까 그 루프탑에서 올라가서 파스타랑 뭐 꼬냑 아니면 맥주랑 같이 즐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 옥상을 못 그러니까. 올라간 게 그게 좀 거기 아쉬워요. 파티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너무 좋아 그러니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심지어 프라이빗하게. 저희가 루프탑 꼭대기에 못 올라갔습니다. 네. 사람이 많아가지고. 단체 손님 때문에 네. 제가 조만간 꼭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리산 트랙 상세 정보 올려요. 홍대 오면 꼭 이렇게 걸어보세요. 트랙 공유합니다. 강원도 추천 라이딩 코스 트랙입니다. 지금 트랙그랩을 설치하세요. 70만 회원의 정성 어린 트랙 공유와 운동 기록까지 한 번에. 우리들의 아웃도어 앱 트렌들. 아, 이번 주 이슈 토크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랜드 특집 3탄입니다. 벌써 세 번째인가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랜드의 탄생과 성장 배경에 대해서 다뤘는데 반응이 혹시 있었나요? 저는 하나 있었어요. 어. 그 제 지인에게 이랜드 특집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랜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길 바랬는데 이분께서 한 달 전에 그만두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뭐라 그러냐면 타키야 너도 퇴사해보면 알겠지만 나온 회사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 끊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나온 회사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럼 어느 정도 미련이 좀 남아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생각하기도 싫은 것 같았어요. 예, 그분이 이제 그 매출 달성이 안 돼가지고 그 찜질방에서 합숙을 하시던 그런 그 분이었는데 결국엔 좀 회사 사정도 그렇고 네. 내부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지 뭐 요즘에 이랜드와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매각 관련 기사들인데 하루가 다르게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서 제작자가 이랜드 특집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뭐 오히려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슈가 많아서. 어쨌든 이번 주 이슈 토크는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이랜드 특집 3탄 미래편입니다. 타키님,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정리해보면 1탄에서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상황을 점검했고 네.
지난주에 2탄에서는 이제 시기별로 이랜드가 어떤 성장을 거쳐왔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이랜드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하기 전에 이번 주에 큰 뉴스가 있었어요. 이랜드 관련해서. 그게 뭐냐면 이랜드가 지금 그 NC 백화점이나 들어가 있는 라이프스타일 편집샵 모던하우스라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소파, 뭐 접시, 뭐 아이 젖병, 쿠션, 뭐 이불 할 거 없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라이프스타일에 필요한 가구나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는 SPA형 유통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에 7천억 원에 매각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접했어요. 그래서 여러 언론들에서 이번 계약을 계기로 이랜드의 유동성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몇 개월 전만 해도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그 언론들이 논조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네. 그 한 언론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이랜드가 티니위니와 그 모던하우스 매각만으로도 약 1조 6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보도했고요. 또 어떤 신문에서는 지금까지 이랜드가 매각한 브랜드와 부동산을 인포그래픽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언론들이 이랜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다는 얘기인데 뭐 진짜 그런가요? 이번 모던하우스 매각이 이랜드의 그러니까 위기를 탈출하는 수단으로 이어질지는 봐야 돼요. 근데 그렇지만 최근에 언론들의 그 글에서 논조가 좀 달라진 거는 분명해 보여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랜드 특집 1탄 현재편에서 짝퉁 패션에서 입장을 밝혔죠. 현재 이랜드의 위기는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측면이 강한데 금융권과 언론에서 이상하게 분위기를 좀 조장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더라. 사실 이게 뭐 굉장한 민감한 정도의 그 문제인 건 분명하죠. 근데 이제 어떤 업계 전문가의 분석이 좀 의미심장한데 잠깐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의 분석이 사실 음모론에 좀 가까운데 뭐 하지만 의견이니까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 사람의 얘기인즉 이랜드의 그 분위기를 조장하는 그러니까 위기를 조정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이랜드가 가진 자산들이 탐이 나는데 제값을 주고 이제 살 수는 없으니까 헐값에 살려고 누군가에 의해서 언론 그리고 금융권을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걸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면 아무래도 좀 아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음모론 하면 또 우리 낙검수의 김어준 씨인데 음모론은 뭐 철저히 그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맞아요. 어쨌든 이랜드는 이번 모던하우스 매각으로 한숨을 돌리게 됐는데 내부적으로 부채 비율이 200% 전후로 낮춰져서 이제 굉장히 모범적인 그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경영이 가능할 걸로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결정과 함께 외식사업부 매각은 좀 일시적으로 보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이랜드의 핵심 가치는 의식주 미유 이 5가지 전략이에요. 그런데 외식사업부 매각은 핵심 가치의 일부를 매각하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맞아요. 네. 물론 다른 브랜드들도 아깝기는 하겠지만 미래 가치 놓고 보면 사실은 외식 사업부하고 라이프스타일 사업을 포기한 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번 모던하우스를 인수한 그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와 이랜드와의 관계인데요. 이랜드가 앞으로도 MBK 파트너스와의 협력을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랜드 입장에서는 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사모펀드와의 협력 관계 유지 그 자체만으로도 뭐 최근 같은 그런 좀 부정적인 뭐 현금 유동성의 문제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반대로 MBK 측도 끊임없이 유통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 M&A 시장이 큰 손으로 통했는데 막대한 양의 콘텐츠를 가진 이랜드가 우호적인 입장에 서 있다면 자신의 영역을 더욱 넓힐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생각할 거는 이랜드의 향후 행보겠죠? 이제 다들 어떨 것 같아요, 미래가? 이랜드의 미래를 점쳐보는 시간인가요? 쌀 던져요. 개인적으로는 그 이랜드 외식 사업부 쪽하고는 담당자랑 많이 컨택을 해봤었는데, 그래요? 아유 글쎄요, 외식 사업부에 대한 미래는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랜드에 대해서 뭐 내 앞날 하루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티니니부터 모던하우스까지 해서 1조 6천억 원을 확보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금액을 가지고 첫 번째로 이제 낮추는 거는 부채율을 낮춘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 부분도 마땅히 중요하겠지만 뭔가 노동자들을 위한 지금 문제점들을 먼저 또 해결을 해주는 게 또 미래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자가 네. 그 이랜드 측에 물어봤대요. 아, 진짜요? 이랜드의 직접? 미래가 어떨 것 같냐고 이랜드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뭐 이랜드 측에서는 여전히 많은 핵심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서 뭐 앞으로도 잘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야죠. 뭐 예. 관계자의 당연한 설명이었고요. 맞아요. 어쩌면 그게 핵심이죠, 사실. 이랜드는 보통의 패션 기업들이 갖지 못한 여러 가지 핵심 컨텐츠를 갖고 있잖아요. 경쟁의 우위를 점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에 설명했던 아까 미호미호님이 의, 식, 주, 휴, 미 뭐 이런 부분에서 각 분야의 그 업체를 선도할 만한 컨텐츠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하죠. 맞습니다. 국내 패션 시장이 글로벌 SPA에 잠식당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SPA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사실 제대로 된 SPA로 보기가 많이 어려워요. 무늬만 SPA인 경우도 아주 많죠. 그중 핵심은 생산인데 아마도 이랜드는 이 생산 경쟁력을 바탕으로 SPA 시장에서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랜드에서 사실은 아웃도어 관련한 그 SPA형 유통을 오픈했는데 저도 많은 시장 조사를 했지만 가격이나 품질에서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경쟁을 하고 있는 어떤 카테고리이긴 하지만 뭐였죠? 이름이 루켄이라는 유통이었어요. 처음 들어보네요. 네, 루켄이라는 유통으로 제품을 만드는데 우리 평균 가격이 예를 들어 10,000원 정도면 거기서는 한 6,000원 정도.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당연히 재간이 없겠네. 이렇게 유통에 대해서도 좀 마찬가지로 최근 유동성 위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뭐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에 확보한 유통 인프라는 이랜드한테 지금은 짐이지만 앞으로는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온라인에서도 사실 이랜드만의 또는 뭐 이랜드 방식의 무언가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랜드 경쟁력은 사실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넘쳐나죠. 네, 그만큼 가진 게 많다는 거니까 반면에 또 생각해볼 또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끊임없이 이랜드의 성장에 발목을 잡는 유명한 노동계의 갈등. 이것 좀 통 크게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선제적으로 이런 문제를 없앨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 과정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감싸는 일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전 편에서도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랜드의 그 고유한 조직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듯이 기업도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화를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분위기상 말은 하지 못하고 억지로 따라가야만이 살 수 있는 구조. 예, 이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종교적인 부분에서. 맞아요. 취업 못하고 계속 구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거의 따라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그렇겠죠.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제가 이랜드 면접 때 느꼈던 것들은 아마 구직자들이라면 누구나 느꼈을 것 같고요. 뭐 업계에서 이랜드 출신이 좀 많은데 그들한테도 물어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문화를 물론 존중하고 이제 인정을 하고 이해하지만 좀 변화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는 이야기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 유식한 용어로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고 합니다. 역시 경제지에 근무하시니까 적어두세요. 네. 요즘에는 뭐 샤이 트럼프 아니면 뭐 샤이 박근혜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쓰이는데요. 사실 요즘 기업 경영 기법들이 빠르게 좀 선진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기업을 구성하는 뭐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갈수록 사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서 이런 흐름을 반영하는 새로운 경영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사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지금까지 이랜드는 성장을 중심으로 한 경영에 집중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가파르게 매출이 신장했었는데
아까도 미호면님 얘기했지만 매출 12조 원을 2016년도에 달성을 했어요. 네. 물론 기업은 뭐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해야 되지만 요즘에는 갈수록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라는 점이죠. 이 어떻게의 방점이 찍히고 있는지가 굉장히 대중에게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 결과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성장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죠. 게다가 요즘 주목받고 있는 4차 산업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4차 산업의 핵심은 사실 정보통신을 바탕으로 한 융합된 기술이에요. 근데 그 기술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무인자동차, 3D 산업, 뭐 챗봇, IoT, 뭐 사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핵심은 이런 세상에서 인간 또는 인간의 노동력을 산업시대의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영자들, 약간 그 노동자들과 굉장히 괴리감이 강하죠. 이에 대한 방법은 또 이랜드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기업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노동자 입장에서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 그 네. 짝퉁 패션에 타키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아유 참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준비성이 철저하셔가지고 저희 짝퉁 패션이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슈 토크로 기업 특집 편을 처음으로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랜드 편을 지금 다뤄보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편인데 개인적으로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런 기업에 대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청취자들에게 정보를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공부도 좀 많이 됐고 네, 그렇죠. 또 좀 준비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기업 탐방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을 이렇게 역사부터 이렇게 파헤치고 알아나가고 그 현재 이제 문제점을 또 더 연구하고 이런 기회가 흔치는 않잖아요. 예, 기업 자체를 브랜드와 브랜드를 연구하는 거는 많지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굵직하게 이렇게 뭐 3탄까지는 예, 가도 좋지 않나. 정말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이랜드 정도니까 이제 3편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뭐 이제 찌끄레기들은 1편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도 아이, 광고 떨어질 소리 하지 마시고.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음 편은 이제 노스페이스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조짐스를 한번 네.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찌그레기? 사실 저희가 네. 처음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네. 기업 특집의 이랜드 편에 이랜드가 잘 하고 있던 잘 해왔던 그리고 지금 힘든 그리고 잘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여실히 저희가 좀 뭐 다뤘던 거 아닌가 좀 자평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뭐 준비한 저희가 뭐 물론 준비를 했지만 제작자님께 마음속으로 박수를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편도 저희가 좀 기획이 되면 미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좀 해드리겠고요. 이쯤에서 네. 우리 또 로리님이 안내를 해주시겠죠? 네, 짝퉁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은 팟빵 후기나 짝퉁 패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메일로 의견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 방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좋아요,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 짝퉁 FA jjaktung@gmail.com으로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 기업 특집에서 다루어줬으면 하는 기업들 뭐 여러 가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팟빵에서 짝퉁 패션 검색하셔서 구독하기, 별점 주기, 공유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짝퉁 패션 도와주시는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죠. 네, 스포츠 마케팅 전문 기업 케이프온, 무지 티셔츠 전문 브랜드 길단, 아웃도어 전문 앱 트랭글,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가 저희 짝퉁 패션을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요. 희소식인데 짝퉁 패션에 새로운 광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와. 자,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말이죠. 그 패션계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 중 하나인 필라입니다. 필라. 들어봤어요. 요즘 그 코트 디럭스로 핫한 그 브랜드 필라가 코트 디럭스 이후에 그 콜라의 대명사 펩시하고 콜라보레이션 대박을 쳤는데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또 대박이 예상되는 콜라보레이션이 있어요. 바로 메로나. 아이스크림 메로나와 필라가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아, 그 메로나의 그 그린 컬러 다들 아실 텐데요. 메로나 컬러가 필라 코트 디럭스에 그대로 녹아 있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필라와 메로나 콜라보레이션. 네, 필라와 메로나 뭐 안 좋아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럼요. 어. 전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필라와 메로나가 콜라보레이션을 했다. 창의적이다.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거 사면은 메로나 교환권 준대요. 아 진짜로? 교환권 들어있고 그 아이스 이거 봉지 있죠. 네. 그것도 같이 있어가지고 되게 상품 기획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이 여름철에 굉장히 좋은 네. 기획인 것 같아서 저희도 기대가 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은 뭐 네이버나 다음 거기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한 줄 패션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우리 로리의 단독 시간인데요. 자, 준비됐나요? 네네. 네, 들어갈까요? 네. 네, 한국경제입니다. 만만하던 슬리퍼 명품서도 난리 100만 원대도 완판. 슬리퍼가 최근 2, 3년 사이 패션 피플들 사이에서 유행하더니 올 여름에는 최고의 패션 아이템으로 떠올랐습니다. 놈코어 애슬레저 룩의 열풍으로 무심하게 신은 듯한 편안한 슬리퍼가 멋스러운 스타일로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패션업계에 따르면 자라, H&M 등 중저가 브랜드는 물론이고 지방시, 샤넬과 같은 명품 브랜드들도 앞다퉈서 슬리퍼 제품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브랜드의 슬리퍼는 가죽의 밍크까지 입고 가격도 수백만 원대로 치솟았지만 나오기 무섭게 완판 행진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경제입니다. 새 정부 유통규제 정책의 출점 계획 접는 대형마트.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형마트, 백화점 할인 매장 등의 사업이 줄줄이 무산 또는 연기되는 가운데 유통업체들이 목표를 전면 수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는 문재인 정부에서 유통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는 오는 2020년까지 매장 수를 50개까지 늘리기로 했던 기존 목표치를 전면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신규 출점 매장 수는 3개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은 3년간 매장 수를 30여 개 이상 출점해야 하는데요. 그 올해 신규 출점 수와 새 정부 정책 기조 등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매장 수는 11개로 올해 삼송, 군포, 김포점이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넥스트 데일리입니다. 힙합과 대형마트의 이색 협업, 이마트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방식 밥해 먹자 선보여. 네, 대형마트가 음악 장르 가운데 최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힙합을 응용한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란 제품 또는 브랜드를 광고하기 위해서 영화를 비롯해 드라마, 뮤직비디오, 음악 등을 활용하는 마케팅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마트가 19일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온라인과 이마트 매장 내 포스터, 현수막, POP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밥해 먹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캠페인은 집에서 지어먹는 밥이 지닌 의미를 되새겨보고 그러한 식문화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마트는 밥해 먹자는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외식 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는 음악 장르 힙합과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방식을 채택해 해당 캠페인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한 줄 패션 브리핑이었고요. 자, 이번 시간은요 강타키의 이거 알아요 시간입니다. 네, 질문. 코스트코가 미 8군 우리 용산 안에 입점이 되어 있는데요. 이 코스트코는 한국의 매장으로 카운트가 될까요? 미국으로 카운트가 될까요? 미국. 뭐 번호도 안 줘도 미국. 미국. 그래, 한국으로 하지 미국. 말고. 맞습니다. 코스트코 미군 안에 있는 코스트코는 미군에 그 편입이 되어서 카운트가 되는데요. 코스트코 홀세일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회원제 창고형 할인 매장입니다. 자, 코스트코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소매점에서 사고 있는 것들을 위한 소매점에 대해서 오히려 더 도매상인 거죠. 네. 그 소매점이 대량의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유통으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홀세일 유통이라고 특징 질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특별히 좀 퀄리티가 높은 브랜드 제품을 일반적인 유통의 도소매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회원제로 운영되는 게 좀 특징이죠. 또 삼성카드만 결제가 되는 맞아요. 것도 맞아요. 굉장히 좀 특징적인 입장이에요. 전 세계에 725개의 유통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1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유통계의 이베이라고 불리는데요. 유통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직순위, 1순위로 꼽는 유통입니다. 이만큼 코스트코는 굉장히 깨끗하고 연봉 수준도 높고 개인적인 복지도 굉장히 강한 회사인데요.
예를 들자면 바이어와의 식사, 그다음에 뭐 술 이런 것들 자체가 차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백화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거기와 굉장히 차이가 좀 많고요. 이직률도 굉장히 낮아서 이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게다가 휴가를 쓰지 않으면 자기의 윗사람이 인사조치되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외국계 회사의 외국계 회사네요. 면을 그대로 좀 반영하고 있는데 일요일마다 토요일마다 나가는 우리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랑은 좀 차이가 좀 많죠. 특별한 예로 뭐 아웃도어 쪽에서 한 개의 브랜드를 예를 들면 통상 품번 수는 10개 정도에서 15개 정도 품번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평균적으로 잡으면 잘 되고 있는 데가 400억 정도 하고 있어요. 독특한 게 뭐냐면 이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완사입 구조라는 거예요. 위탁해서 얼마나 팔리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수수료를 받는 베이스가 아니고 샘플을 30개를 가져가서 그 안에서 바이어랑 함께 우리가 이번에 팔 제품을 셀렉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셀렉된 제품을 가지고 생산량을 바이어랑 상담해서 측정을 하게 되고 대신에 반품률이 일정 반품률이 계약서에 명기가 돼 있는데 약 5에서 20% 사이에서 톨러런스를 잡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특징적인 어떤 사례를 소개하면 LG 패션이 지금 그 코스트코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반품된 물건을 온라인에 팔 것을 고민하고 있는 대표님을 만났어요. 10개 품번이더라고요, 역시. 근데 상품량이 2만 장 정도의 반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총 25만 장을 공급해서 판매 후에 2만 장 정도의 재고를 반품받아서 전자상거래에 되파는 방식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사입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면 판매가의 결정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면 코스트코한테 있는 거예요. 독특한 구조인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판매량의 그 판매율이 부족한 경우는 추가 세일을 해서 더 팔아내기도 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간편한 게 뭐냐면 이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작게는 2명, 많게는 4명 정도의 하나의 팀이 300억에서 400억 정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완사입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떤 브랜드를 생산거래선에 계약을 해서 이 생산거래선이 내 라이센스를 가지고 생산할 권리를 주면 이 업체와 본사의 담당자가 같이 상품 기획을 해서 단독으로 상품의 리뷰를 보여주고 바잉을 해서 즉시 판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입장에서는 일은 작게 하고 매출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아주 웃기는 상황도 벌어져요. 예를 들면 해외에서 무스너클이라는 브랜드, 또 한 가지 또 스톤 아일랜드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유명한 명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브랜드에서 4개 품번 정도를 이제 여기에 공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압구정동 갤러리아에서 한 250에서 200만 원 주고 샀던 그 나는 이거야라고 했던 고객이 전라도 전주나 나주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제품을 입고 거기서 활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게 준 명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사입지 않고 대신 대중적으로 엄청 많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에서 카피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임에 분명히 얘 월급이 어느 정도 되는데 야 얘가 어떻게 250짜리를 입고 있지라고 생각할 때 그 옷을 입고 있다면 코스트코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네. 압구정 갤러리아에서 파는 뭐 땡땡 브랜드와 네. 그 전주에 있는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그 제품이 네네. 동일하잖아요. 아. 그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그 동일하진 않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소재가 틀려요. 그것만을 위해서 기획하는 소재와 또 오래된 재고로 갖고 있던 소재를 합쳐서 상품화를 시키는데 이걸 가지고 팔기 때문에 저가의 원가로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글로벌에서 파는 제품과 유사한 그렇다고 해서 짝퉁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정말 정규 계약으로 생산해내는 그 제품을 팔고 있는 거죠. 같은 브랜드 다른 아이템. 하지만 비슷한. 뭐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몰랐던 사실을 알 수 있는 강사키의 이거 알아요. 이번 주에도 핫했죠? 성의를 좀 보여주세요. 아니 코스트코 가면은 가끔 좋은 옷 잘 건져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받고 회원제로 운영하겠죠, 당연히. 네, 짝퉁 패션 17회 1부가 여기까지인데요.
미연미연님 네. 더워요? 잼에? 네? 잼에? 아, 네. 아, 방언이구나. 조금요. 난 네, 중국말인 줄 조금 알았네. 아, 그래서 중간에 언제 벗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아니 아까 궁금해하시길래 온통 네네. 새빠이 네. 같죠. 반팔입니다. 멋있습니다. 네, 네. 네. 즐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부 마지막이고요. 자, 2부 짝퉁 인터뷰도 기대해 주세요. 굉장한 훈남이 지금 스튜디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실지 2부를 들으시는 분들만 알 수 있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